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거짓과의 전쟁을 시작하자. 정말 이거, 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정말 화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구역질까지 납니다. 이런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사진이. 이 사진 덮어 씌울 수 있어요? 18일 날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주도한 거죠. 그러면서 온통 거짓말로 선동을 했는데 온라인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집회에 맞서서 맞짱 집회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야,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해? 하루도 안 돼서 이 사진은 7만 4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1만 번 이상, 10,000번 이상 리트윗됐고 3,6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담은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 온라인에 확산됐습니다. 이 글을 쓴 자는 이 사진을 올려놓고 민주당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이것들이 태극기 갑자기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언제 태극기 세력이 됐나? 그랬잖아요. 그러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맞불 집회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 싸움이냐, 한일전이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갖고서 이제 선동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죠. 이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본 사진은요, 원래 사진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 위기에 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 우리 태극기 애국 전사 자유파들의 집회였습니다. 그게 원본입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입니다. 저 태극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이 오른쪽에 가짜 사진으로 태극기가 일장기로 싹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본과 가짜가 분명한 것은 나머지 배경 사진들을 보시면 똑같이 확인이 되거든요. 저 빌딩 맨 위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큰 대형 화면에 뜬 그 연설 진행자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등을 보이고 있는 경찰들의 위치, 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 태극기만 일장기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 사진을 어떤 자가 조작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이것에다가 한일전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글을 쓴 자들은 뭐냐면 이재명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태극기 들고 나오니까 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 들고 집회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니까 우파 집회 사진을 갖고 온 거고, 그중에서 태극기를 일장기로만 싹 바꾼 식으로 저렇게 가짜를 조작해낸 겁니다. 이게 좀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 지지자, 자유우파인데 자유우파가 어떻게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해? 이건 미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죠. 그러나 이런 그 정치의식이나 이런 좀 깊은 어떤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갈 때까지 갔네 이제. 윤석열이 뭐 완전히 다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윤석열 지지자들까지도 정신들이 나갔네. 일장기 들고 어떻게 집회를 하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게 퍼져나간 겁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우리 미디어 정치 시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 MBC 같은 지상파, TV조선 같은 종편,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있어서는
SNS에서 이 사진 한 장이 KBS, MBC, 뭐 TV조선 채널에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주 발달된 이 사진 조작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 사진을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제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누구나 다 컴퓨터에서 잠깐이면은 이걸 다 옮겨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예, 포샵이죠. 이 뭐 누구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짜 뉴스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거짓 선동을 정말 진짜처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SNS를 타고 하루에도 10만 명, 100만 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SNS 정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뛰는 도둑놈 걸어가는 경찰이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는데 이 종북 주사파들 지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건 일일이 다 구체적인 정치 구호까지 북한의 공작부서가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작된 사진인들 북한 지령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반격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적하고 해야 되는 거는 너무 굼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합니다. 건폭과의 전쟁, 건설 현장에서 조폭 같은 양아치 같은 이 좌파들과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거짓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작하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건폭이야 건설 현장에서 삥 뜯는 정도지 이런 식의 이 거짓 선동은 대한민국을 흔든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간다. 그러니 건폭과의 전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거짓 선동과의 전쟁만큼 중요할 수가 없다. 건폭과의 전쟁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10배, 100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이 거짓 선동과의 전쟁에 전면전으로 나서자. 총력전으로 나서자. 여기에는 이 간첩단 사건의 지령문에서 확인되듯이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지시받고 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국가 반체제 활동까지도 연계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거짓 선동과 거짓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차차 하지.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즉각 전 수사기관, 정보기관, 방첩기관 총동원해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